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현재까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입수한 화재 발생 당시의 현장 CCTV를 보면 당시 폭발과 동시 불길과 연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번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 또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가 뭔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생한 화재, 공장 2층에 보관돼 있던 리튬 배터리 한 개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주변 배터리로 옮겨가면서 폭발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저희가 앞서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요, 네. 예, 갑자기 흰 연기가 치솟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상황에 놀란 직원이 이제 저 포장된 배터리를 빠르게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기로 저 불길을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렇게 또 2차 폭발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기로 진화를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불길이 오히려 잡히기는커녕 저렇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기에서 이제 소화기를 분말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분말로 했다고 해서 이제 리튬 배터리에 적합한 소화기인지가 이제 불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미 타이밍적으로 저기 쌓여 있는 배터리 쌓여 있는 곳에 열이 증폭이 되면서 네네. 옆으로 하는 게 우리가 열 폭주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타이밍적으로 좀 늦었지 않냐? 이미 늦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 어떤 거냐면요. 이미 배터리, 특히 리튬 배터리가 불이 났다고 한다면 불이 난 이후에 진화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아, 그래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물론 예, 그게 불 나고 난 최우선이겠죠. 다음에 어떤 저 소화기로 진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군요. 그런 결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업체 대표의 그 발언을 보면은 리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을 보면 네. 이게 리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또 리튬 배터리에 맞는 소화기를 할지라도 예. 주변 환경이 어떤 또 아. 돼 있느냐 문제거든요. 네네. 지금 배터리 이 리튬 자체는 열과 수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물이 접촉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수소가 발생하면 이게 폭탄이 돼버립니다. 수소는 자체적으로 발화가 되면서 이제 폭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가 얼마나 고온이 있는지 이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로 진화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어떤 적정한 소화기, 분말 소화기가 적정했을 때 타당하는 것이지 예. 주변 환경은 이미 폭발 다인 아. 상태인데도 분말 소화기 적정하더라도 이미 불길은 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업체가 2019년에 이미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서 보관을 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제 법칙이 있거든요. 예.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전에 29번의 또 미소한 징후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징후가 나타난다. 예, 300번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한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이론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은 어떤 그 전에 이미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징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지나갔죠. 예. 결국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상황이 이제 폭발된 상황을 맞이했다. 재난을 맞이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이 보관 장소의 적적성에 대한 좀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군 납품용 리튬 점지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앞서 이제 영상을 보셨을 때 리튬의 특성이 고려된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영상만 갖고는 좀 판단하기 힘드신지 이 부분도 좀 여쭙고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리튬의 가장 이제 안 좋은 환경이 수분이거든요. 예. 빗물. 그러나 수분은 어디에도 있냐면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어요. 또 수분이 없더라도 산소와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관은 제대로 돼 있는지
공기가 전혀 수분이 없지 않는 공기, 수분이 있는 공기였다. 아니면 또 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보관 자체가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1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계속 이렇게 충전해서 다시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 휴대폰 같은 것은 2차 전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를 이제 밖으로 보관할 때는 30%밖에 보관을 하지 않고 충전을 하지 않고 이제 밖으로 우리 고객한테 넘어오거든요. 예. 그럼 휴대폰 살 때도 보면 우리가 다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1차 전지, 지금 군 납품용이 됐든 어떤 거든지 지금 1차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전지는 100%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지의 똑같은 수량, 이 2차 전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똑같은 수량에 대해서는 폭발이 된다고 했을 때 폭발 이력은 3배 이상이 된다라고 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1차 전지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인해서 법률 개정들이 좀 미비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피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단독 입수한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시면 이 최초 배터리가 폭발하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오는 걸 지금 이제 보시면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대피하는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저는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에 있던 근로자들의 대피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연기지만 굉장히 유독성이거든요. 예, 예. 지금도 보시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튬 배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양쪽 양극 있고 음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한쪽에 음극에 리튬이 있고 리튬 플러스 또 화학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양극 사이에 전해질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전해질에도 여러 가지 화학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그 가스는 거의 백화점 수준입니다. 아,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기본이고요. 예. 뭐 모든 우리가 유독성 가스가 지금 동시에 지금 화재가 나고 또 주변에 보면은 가연성 물질까지 포함해서 저 정도 되면은 굉장히 유독성 뭐 한 번 들이마시면 거의 질식한 상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점이 이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서 네. 아무래도 이 공장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정확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 작업장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현장에 막 가면 일용직들은 화장실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물어서 간 이런 예, 상황이죠. 예, 예. 그러나 지금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구, 출구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개가 다시 돌아오는 입구도 찾기 어려운데 대피 공간을 찾는 것은 너무 이제 어렵다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일용직 노동자인데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은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대화가 안 되고요. 또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아마 예. 교육은 했겠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언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에 전달이 됐는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면은 우리가 재난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취약계층은 가장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체 대표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안전교육 시설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그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했겠죠. 예,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 교육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안전 장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소화기도 있었잖아요. 소화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어떤 소화기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 교육을 했는데도 어떻게 안전 교육을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 교육은 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만큼 어떤 교육을 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다 안전 교육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지자체나 당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안전 교육을 했느냐. 상대가 내 교육을 했었는데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정말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화재가 시작된 뒤 22시간 만에 불길이 이제 완전히 잡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상당히 이제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 화재와 마찬가지로 물로 이제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2시간 가까이 걸린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리튬의 지금 가장 이 리튬 배터리죠. 리튬 네.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극이 있거든요. 양극, 예, 예. 음극이 있습니다. 한쪽 극에 이제 리튬이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극 사이에 또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가 전해질이라고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금 리튬에 대해서 수분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수소가 발생되고요. 그러면 양극에서 리튬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되죠. 그러면 그 열로 인해서 전해질이 또 파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또 가스가 발생돼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되면 또 수소가스가 발생되고 메탄 이러한 가스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가스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폭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리막이 또 파손이 되죠. 그 열로 인해서. 그러면 양극이 또 불이 붙는 이런 폭발이 셀 하나에 대해서 정말 수회 여러 차례 지금 폭발 과정이 걸립니다. 연쇄적으로요. 그렇지. 예. 배터리 하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그 배터리가 지금 35,000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35,000개 고박이 3, 4회가 지금 폭발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릴 때는 뭐 몇 번 소리지만 그 소리 날 때 중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리도 들리지만은 예. 지금 수만 번 횟수에 지금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불이 진화가 됐는데도 열기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리튬이나 전해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연쇄적으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배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열기는 없어졌더라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리튬이 있다라면 다시 지금 기온에 의해서 재폭발할 수 있는, 재발화될 수 있는 환경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원인 규명과 함께 또 사후 대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재 원인을 밝히는 합동 현장 감식이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일단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배터리를 적재하고 이런 공간인데 예. 지금 왜 발생했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분이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이 배터리 자체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이 리튬이 수분이 없더라도 공기와 만나게 되면 또 고열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와는 별도로 배터리 이외의 어떤 정기적인 누전에 의해서 배터리가 과열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의 분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양품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도 소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게 전소되었기 때문에 그 최초 첫 번째 단계를 찾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전에 이제 공장 화재들에서 자주 언급됐던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 이 부분인데 이번에 역시도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역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위험성이 상당히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계속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샌드위치 모양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예. 근데 저게 정말 샌드위치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한 곳에 외벽을 샌드위치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 보니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제가 스티로폴이거든요. 예. 밖에만 지금 뭐 알루미늄식으로 덮어있지 않은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 판넬 자체만으로도 유독성이 발생하는데 지금 리튬 배터리 발생하는 그 유독성과 함께 정말 아주 심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왜 이게 규정적으로 안 돼 있냐고 하면 지금은 건물 내벽을 샌드위치 패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발의되기 제기 전에 이게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거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뭐 사업주가 안 된다면 정부에서도 어떤 지자체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하면 할수록 이익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구 비용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샌드 판넬이나 조금 어떤 더 안전 장치를 했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해버리니까는 정말 안전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이 꼭 돼야 되는데 대형 사고 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이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피해는 정말 유독성 가스, 정말 얼마나 유독성 가스를 나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어떤 그 생활하는데 어떤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에 어떤 유해 물질이 많이 있고 또 생활하는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주변에 있는 어떤 주택 주민들께 대해서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아파트 같은 데도 화재 나면 뭐 거의 한 달 동안 냄새가 지독해서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생활하기가 힘들다 하거든요. 이 정도의 화재면은 정말 당분간 그 주변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캐한 냄새, 전부 유독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생활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런 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뭐 요새는 워낙 이 리튬 배터리가 여기저기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도 그렇고요, 뭐 노트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이런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도 이게 이제 빠르게 이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그 부분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기술은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태양에서 지열해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서 저장하는 곳이 지금 이 배터리지 않습니까?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되는데 안전 수준, 우리의 기술은 첨단을 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 규정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산업화되고 있는, 확장화되고 있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어떤 정부나 국회에서 제정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뭐 휴대폰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퍼스널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뭐 자동차 총합적으로 어떤 배터리에 대한 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